뺑소니범 잡고 보니 점점점입니다. 자, 이 최근 서울 강남구 그리고 성동구에서 조직적인 강도, 떼강도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모두 8명의 용의자 가운데 이 5명을 경찰이 붙잡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자, 오늘 먼저 살펴볼 이야기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과 얽힌 사건이죠. 네, 그 한 명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고를 쳤습니다. 앞서 뺑소니범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사건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뺑소니 상황을 좀 보실까요? 서울 은평구에서 지난 13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지금 영상 보시면 골목길에서 갑자기 70대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저희가 잠깐 장면을 멈췄고요. 예. 차량도 받고 다른 가게 건물도 일부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려다보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그러네요. 예, 운전자가 뺑소니를 하고 그대로 달아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강남에서 일어났던 3인조 강도 사건의 용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민들이 뒤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저 운전자가 주변 건물에도 숨었다가 건물에서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나와서 달아나고 뿌리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치 끝에 시민들의 대치 끝에 도망가지 못했고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홍 기자가 소개한 당시 그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듣고 가시죠. 여기서부터 몸싸움이 시작됐어요. 네네네. 또 어떻게? 또 두 명이서 같이 잡았는데도 다 뿌리치고 저기까지 도망갔어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갔나요? 아. 이렇게 누워서 한 사람은 위에 상체 잡고 저는 허리띠하고 밑에 잡고. 네네네. 아니, 이 기자, 그 70대 어르신 차에 치인 그 어르신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상당히 좀 세게 부딪히고 그리고 범인이 도망갈 때 아이고. 피의자가 도망갈 때 그대로 이제 자리에 바닥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잡혔는데요. 머리를 조금 다쳤다라고 합니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이 뇌출혈이 의심되는 부상이 조금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앞서 체크포인트에서 짚어봐서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자, 이 뺑소니범 조사 결과 충격적인 그 정체가 밝혀졌죠. 네, 저 도주를 했던 저 뺑소니범은 이 3인도 강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에서도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이제 70대 노인을 친 상황이고 뒤에서 이제 경찰이 쫓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렇게 달아났던 겁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9일 서울 개포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반품 택배를 가지러 왔다 이렇게 속이고 문이 열리자 들어가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휴대전화와 금품 등을 빼앗아 도주한 3명 중에 한 명인데요. 이렇게 경찰 포위망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지금 그 3인조 중에 한 사람 뺑소니범이 잡힌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나머지는 아직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검거된 이 피의자 한 명, 이 사람도 지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차량을 또 제공했던 공범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부산 서부에 거주하고 있는데 잡긴 잡았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일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는 뭐 CCTV를 통해서 지금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이게 일단 그 뭡니까? 처음 이 뺑소니 사건이 벌어지고 이 범인이 잡히니까 은평서 이 사건이 뺑소니 사건이 벌어졌던 지역이 은평 지역이래요. 은평서 교통경찰이 와서 붙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뺑소니범을 원래 그 강도 사건 때문에 쫓고 있던 수서경찰서 형사들이 뒤쫓아 와서 우리가 쫓던 그 범인이다, 강도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범인 하나를 놓고 양쪽 은평서와 수서서가 이렇게 딱 만난 상황인데 이럴 때는 보통 영화에서 그런 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영화 같으면, 관할구역 뭐 이런 거. 이거 잡은 어떻게 사람 키플스 파인더스 그러니까 찾은 사람이 먼저 아닐까 싶어서 저도 지금 관련되는 분들한테 이거 관할 어디냐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톡을 보내놨는데 경찰관들 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 봐요. 제 카톡을 확인을 안 하고 있는 듯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추적 중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절도범이 막 도망가는 도중에 뒤에 있는 사람이 잡았을 때는 그 절도 현행범을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체포의 과정이었으니까 은평서에서 아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는 싶은데 또 은평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잡았고 그 사건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똑같은 대한민국 경찰이니까 우리가 기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를 종료하는 것까지
경찰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아마 은평과 수사가 잘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홍 기자. 비슷한 시기에 또 서울 성동에서도 이 떼강도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데, 자, 이 떼강도 중에는 성동에서는 2명이 붙잡혔다고요? 조금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예. 전부 잡혔고요. 아, 일단 다 3명인데 잡혔어요? 더 조력자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일단 그 주말에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양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택배 기사라거나 뭐 어떤 가장을 했다기보다는 아파트 주민의 뒤를 미행했어요. 따라가다가 갑자기 흉기를 내세우면서 너 지금 돈 내놔 이런 식으로 금품을 달라고 하다가 그러다 마치 음식 배달원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에 2명이 잡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명이 잡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3인조로 추정되고 있는데 특수 이제 강도 미수 혐의 등이 일단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 2명은 영장이 발부됐고 남은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이제 신청해서 발부 여부를 가늠할 예정인데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새벽에 벌어진 강도 사건이네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밤중이나 이런 계속 지켜보다가 아파트 주민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추가 범죄 여부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새벽에 이 귀가 중인 사람을 쫓아서 들어갔다가 지금 강도짓을 한 건데 마침 새벽 4시 20분에 음식 배달원이 오면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좀 상당히 아하. 만약에 이 새벽에 아마 좀 새벽에 일을 하시는 분이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사도 못 하셔서 이제 음식 배달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와, 이분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새벽에 배달하다가 보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던 거거든요. 지금 조직적인 좀 강도 범죄 같아요. 특수 강도가 됩니다. 2명 이상의 범행이기 때문에. 근데 비슷하게 3명인데 강남구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성동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아마도 이 관련성이 뭐 혹시나 뭐 조직 관련 아닌가 이런데 이 사람이나 연령이나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3명이 마찬가지로 된 걸로 보이고 예. 이게 뭔가 연관성은 좀 없는 게 아닌가. 뭐 좀 삶이 어렵다 보니까 강도 사건이 지금 자꾸 일어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승 의원님. 그리고 네. 요즘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떼강도 짓을 벌인다는 건 좀 되게 어우. 무모한 짓 아닌가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단독범도 아니고 예. 뭐 3명, 4명 어떻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3명 뭐까지 4명까지도 보고 있는 듯한데 사실 굉장히 경찰 쪽에서 좀 긴장하고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아파트 단지라는 곳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고 난 다음에 새벽이나 저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더 범인들을 찾고 예방 활동을 펼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